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근래에 이제 한 달 전쯤부터 상담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입시 상담도 그렇고 수업 상담 요청도 그렇고 수업 문의도 그렇고 한 대여섯 명 정도한테 지금 현재 메일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시험이 다가와서 그런 건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요 근래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뭐 그때마다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안내 영상을 하나 찍는 게 좋겠다 해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실 때는 제가 공개해 놓은 연락처가 메일밖에 없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실 텐데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상담을 본인이 조금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실기, 그러니까 본인 작업 사진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학생분들한테 맞게 좀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기에 용이하겠죠, 당연히. 특히나 수업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이랑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있는 바나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나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필요하겠죠, 그 실기의 사진이. 그리고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렇게 그 실기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그 친구 수업 듣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합격해서 예종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걸 상담해 줬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 나름대로도 도움을 받은 부분이 없진 않겠죠. 근데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가 내 그림 이렇게 보냈다가 괜히 이제 유출돼 가지고 그 그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저작권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학생들 그림 가지고 뭘 하겠어요. 가끔 그런 걱정을 하는 느낌의 뉘앙스를 제가 이렇게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림 그때 보고 그냥 그 뒤로 안 봅니다. 다 거기서 거기야. 학생 작업이라고 해봤자 이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 아직 작업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작업이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조금의 차이들로 이제 핫불이 나뉘고 하는 거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걸 이거 좋네, 이거 빼와서 우리 애들 이렇게 해야지.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다고 판단해도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림 가지고 장난질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원할 땐 본인이 한 실기 사진이 조금 이렇게 있으면, 너무 많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5개 이상 정도는 있으면
상담을 하고 그 학생 파악하는 데 도움이 또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의미 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유선 상담이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통화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한다면 화상 채팅으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화상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제가 무슨 카톡으로 무슨 상담을 서로 왔다 갔다 메일로 왔다 갔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물론 통화도 그렇고 화상 채팅도 그렇고 시간이 들지만 그러니까 이야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메일 아니면 뭐 텍스트로 뭐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면 각자 또 일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이야기 맥이 끊기고 무슨 느낌으로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더라도 까먹게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제가 근래에 상담 왔던 친구 중에 두 친구 상담 요청을 메일로 보냈던 두 친구는 내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를 걸 테니까 거기 그 유선으로 얘기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라졌어. 사라졌어. 뭐 내가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내 입장에선 뭐 내가 상담하자고 붙잡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한테 메일로 상담 요청을 해놓고서 그냥 갑자기 사라지길래 좀 당혹스러워서 뭐지?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뭐 계속 답이 없길래 내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런 경우가 있냐? 그 친구도 학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과외를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대. 요즘 애들 원래 그런 애들이 많대.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새 마음이 바뀌었거나 뭐 이렇게 예종 준비를 내가 해야지, 예종 멋지다 뭐 이렇게 했다가 메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의지에 이렇게 가득 차 있다가 제가 매일 확인을 그래도 하기 때문에 24시간 이상 걸리지 않아요, 답장이. 근데 어쨌든 가끔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 내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거의 다 그렇대. 또 예종 준비하는 애들이 심지가 유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대, 걔 말로는. 그렇거나 아니면 그냥 뭐 심심해서 찔러봤거나. 근데 자기가 보기엔 한창 의지에 차올라서 이렇게 뽕이 차오를 때 요청을 했다가 그새 마음이 심지가 약해져가지고 나는 뭐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알아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할 게 많아, 뭐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래요, 그 친구 말로는. 뭐 그 친구들도 지금 유튜브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난 모르지,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중간에 끊겼다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 싶고 저걸 가졌을 때 나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 같은 거는 안 힘든 게 없어요, 세상에. 미안하지만 다 힘들어, 그런 걸 하려면. 예종 합격이든 서울대 합격이든 아니면 뭐 외국어를 잘하는 거든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가 예뻐지는 거든 그거 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 선망하고. 뭐 명문대는 그 명문대의 그 타이틀과 이제 그런 지성인들 사이에 뭐 속하는 뭐 그런 커뮤니티 등등,
뭐 사회적인 위상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예쁜 몸매는 이제 자기 만족도 되고 또 운동해서 예쁜 몸매를 가지면 그리고 이제 남들도 막 멋지다 예쁘다 해주니까 또 자기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근데 그런 게 꼴랑 한두 달 두세 달 그냥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해가지고 그냥 되는 거냐고. 그런 게 다 몇 년씩 걸리고 그 몇 년 동안에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먹는 거 참아가고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몸매도 이뻐지고 멋져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잠깐만, 이거 지금 배터리가 거의 이것도 충전하면은 또 이거 소리 다 씹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 또 다시 찍어야 돼. 내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중간에 꺼지면 안 되니까 일단 꼽아보고. 또 다시 찍으려고 그러면 한숨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갖고 싶으면 내가 저번 영상에도 목 놓아 얘기했잖아. 내 걸 줘야 돼. 내 거 꽤 큰 걸 줘야 돼. 내가 원하는 저게 남들도 다 원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남들이 다 원한다는 건 그만큼 그 가치의 그 바운더리가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거든. 또 전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멋진 몸매 갖고 싶어, 아니면 좋은 대학 타이틀이 갖고 싶어,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아니면 자격증을 따고 싶어. 근데 자격증은 사실 어려운 축에도 속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자격증은 그냥 개나 소나 다 따는 거라. 근데 어려운 자격증 있잖아. 변호사 이런 거라든지 이제 자격증도 이렇게 급이 다 나뉘는데 포토샵, 일러스트 자격증 이런 거는 그냥 개나 소나 다 따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좀 힘든 것들, 외국어 자격증일 수도 있고 영어에서 토익 이런 거 제외. 토익도 개나 소나 다 900점 넘는 그런 시험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효용 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 스펙용이지 딱. 어쨌든 모두에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이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보통 갖고 싶어하고 나도 저거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할 텐데 그런 거 하려면 겁나 고생해야 된다는 거야. 힘들다고 그걸 이루기가. 근데 이제 막상 그냥 단기간으로 갑자기 뽕이 차오르고 내가 너무 갖고 싶고 가고 싶고 해서 했다가 좀 알아보니까 힘들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걸 나도 알아. 나도 알지만 그 친구들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렇게 피해서 세상에 유의미하게 본인한테 떨어지고 얻어지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나한테 그 번호 안 알려주고 상담 안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장기적인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그 이유였다면 잘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게 힘들고 그게 힘든 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걸 감당하고 감당하면서 운까지 좋았던 사람들이 그걸 얻어내는 거야.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상담이라는 건 유선으로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상담 요청을 할 시 그림과
그러니까 본인 학생의 작업물과 전화번호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서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면 바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가끔 폰 포비아도 있어. 그 통화하는 게 너무 무섭대. 어떤 친구는, 내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친구는 통화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뭐 자기 목소리에도 콤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극내성인이고 소심한 학생인 건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뭐 유선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진 못하겠지만, 뭐 안타까운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근데 그 정도의 용기는 여러분들, 뭐 본인이 소심하고 뭐 힘들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 정도의 용기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통화조차 할 용기가 없으면 뭘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좀 이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애를 써봐야 되는 문제다. 그런 문제도. 그리고 그래서 요 근래 저의 그 상담 요청을 주실 거라면 최소 이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안내사항을 드리려고 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다 기억하죠. 중간에 다른 얘기 하긴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 작업물 사진을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라. 그래서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상담이 유의미하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수업 요청을 주시는 분들 이 근래에 또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프라인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5명이 정원인데 4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업 요청 주신 분만 해도 3명, 4명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물론 그분들이 뭐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직 나누진 않았지만, 상담을 다 하지 않아서. 근데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 돼요. 기존에 있는 반에 1명을 넣고 나머지는 반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2명 이상이 된다면 반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반에서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나, 그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반은 이미 그 친구들이 거의 올해 초부터 해오면서 거쳐왔던 단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단계들을 못 해봤잖아, 이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바로 저번 주 수업에 어떤 한 세션이 끝났단 말이에요. 한 4주인가? 3-4주간 했던 그 표현하는 거 하는 세션이.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도 투입이 되게 되는 거야,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만약에 기존의 반 외에 한 반을 더 운영하게 된다고 해도 반을 3개까지 늘릴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하나 정도까지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개 정도까지 늘려버리면 내가 내 공부하고 내 작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원제라는 거,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원 이상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분이 얼마나 급하든 얼마나 진심이든지 간에 이게 공평하게 하려면 먼저 신청을 주신 학생분들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급하고 내가 너무 원하고 해도 이 정원이 채워지면 이게 힘들어요. 그 비슷한 문제로 작년에도 이렇게 한 차례 제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될 여지는 안 만들 거라, 올해부터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학생분들이 상담 요청을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있겠죠. 쭉 요 근래에 조금 이렇게 좀 몰아서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내신 기간 뭐 여름방학 기간 요거 되고 나서 이제 몰아쳐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근데 어찌 됐든 정원이 있다는 거, 수업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학생 개인을 제가 다 신경 쓰면서 이 친구들의 추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다수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클래스당.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정원이니까 많아지면 5명. 그래서 뭐 이제 바로 시작하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이제 그 친구 먼저 이제 워밍업을 하겠죠. 수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이제 그 뒤로 다른 친구들이 올 수도 있지만 뭐 한두 달이나 두세 달 텀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존의 학생들이 먼저 다른 걸 했더라도. 근데 이제 6개월, 거의 5, 6개월 가까이 되는 건 얘를 다 커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문득, 아까 운동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반 하나를 더 늘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4명, 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주신 분만 해도 3명인가 3명이었나? 3명이었던 것 같은데 되기 때문에 아직, 근데 제가 상담을 다 안 해서 이 친구들 상담 다 해서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반을 만든다고 해도 1명 남아요. 2명 남는구나, 들어올 수 있는 친구가. 한두 명 정도 남기 때문에 또 뭐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죠. 결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결정을 하시면 빨리 시작을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셔야 돼, 준비를. 이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학교 실기는 시간 많이 걸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인체 수채화하는 것처럼 무슨 테크닉만 키워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머리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거, 뭐 문해력,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자기 작업 설명하는 거, 자기 작업 글 쓰는 거, 뭐 이런 종합적인 훈련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많이 걸려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정말 빠듯하게 해야 돼. 시험 날까지는.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시험 같이 본다니까. 예종은 내 예종 시험보다 나 그림 10년 그렸어요. 실기 경력이 10년이라, 입시 실기 경력이 10년이라고. 애들 가르친 경력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이제 입시 끝나자마자부터 거의 저걸 했으니까, 강사를 했으니까. 아니구나, 실기 경력 10년이 더 되네. 왜냐면 10년 전에 그 예종 입학할 당시 기준으로 10년 전에 내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12년 전에 들어갔구나. 그럼 10년이 훨씬 넘죠. 내가
그 테크닉적으로 미술 실기를 갈고 닦아오고 미술을 한지는 물론 중간에 한 2, 3년 군대 알바 이런 걸로 날려먹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10년은 못해도 돼. 나는 내가 실기 경력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약간 특정 부분 그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내 오만이고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걸 알아.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 이 감각적으로 더 예민하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물론 내가 못하는 그 거대한 미술 실기에서 내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 잘하는 부분이 다른 친구들보다 워낙 뛰어났어. 근데 그런 사람이 10년 넘게 했다고. 10년 넘게 했는데 그 감각도 극상위권이라고는 내가 뭐 모르겠지만 최소 상위 몇 프로 이상은 돼. 상위 10% 이상은 돼. 그런 사람이 10년 한 사람이 그 미대 입시를 같이 본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또 있겠지? 그럼 그 사람들 무찔러야 되는데? 고3들? 혹은 끼케야 재수, 삼수? 그런 사람도 어떻게 무찔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리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애를 써야 될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시작할 거면. 내가 언제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내가 예종 입시한다고 하니까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내가 예종 입시하면서 돈을 좀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치고 돈을 좀 많이 버니까 배가 아팠나 봐. 내가 보기엔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종 준비하는데 뭐 별로 할 거 없어. 알아야 될 것도 별로 없고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뭘 알아야 돼, 예종 시험 보는데. 이러더라고. 기만이죠, 기만. 자기 이미 예종 들어왔다고.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성공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최대치의 노력을 항상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 예전에. 근데 딴소리 하더라고, 나한테 얘기할 때는. 자긴 마치 되게 이미 뛰어나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게 애를 써서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난 이미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온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런 유아적인 멘탈 상태인 것 같았어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말 들으면 무슨 그 예종 이미 오고 그럴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 있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거든. 꼴랑 대학 입시는 여러분들 그게 예종이건 서울대건 홍대건을 떠나서 노력으로 커버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 입시야. 물론 운이 절반 이상이긴 하지만 운이 절반 이상인 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고
그나마 노력의 비중치가 제일 높은 게 입시예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그게 대입이라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돈 버는 게 그렇게 되나? 돈 버는 거가 내가 노력하는 거만큼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되냐라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도 잘 맞아야 돼. 내 주변의 환경도 어떻게 잘 받쳐줘야 돼. 그다음 내 능력치도 있어야 돼. 가끔은 내가 돈 못 벌게 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회방 놓는 사람도 있어. 그다음 어떻게 또 내가 한 거랑 또 이렇게 시대가 또 잘 안 맞으면 또 돈도 잘 안 벌려. 예상치 못한 사건, 돈 들어갈 일들이 계속 또 생겨.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돈 모으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대입은 노력으로 커버 된다고. 걔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얘로 노력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버리면,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면 뭐 되게 무슨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들이 자기 멋져 보이고 싶어서 하는 헛소리고,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애를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은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본인한테 남는 게 많아요. 설령 실패를 한다 해도. 그러니까 투자, 내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세요. 그게 노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투자가 없이, 아니면 이거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아끼고 내가 뭘 하려고 해. 그러면 그만큼의 실패 가능성은 각오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시간과 노력과 돈 투자를 아끼고 무언가 가치 있는 걸 얻어내고자 하면 한다면 그게 안 될 가능성, 그 세 박자가 안 맞았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당연하지. 조건이 열악할 텐데. 돈 투자가 안 되면 당연히 배움의 조건이 열악해질 거고, 시간 투자가 안 되면 배운 건 있어도 습득이 안 되고 내 능력치로 전환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력 투자가 안 돼도 마찬가지일 거죠. 노력이 곧 시간이나 마찬가지고, 시간이 곧 돈이나 마찬가지고, 이 제가 얘기한 그 세 개가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는 돈 투자를 최대한 안 할 거야 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 투자와 노력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말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이거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몰빵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어. 그건 바꿔 얘기하면 거기에 그만큼의 노력 투자도 안 할 것이며 그만큼의 돈 투자도 안 할 거야 라는 얘기야. 그게 다 마찬가지라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리턴 값이 크다고. 내가 들이는 비용이 그만큼 크고,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뭐 노력이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이는 게 이만큼이면 그만큼 더 절실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내가 들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뭔가 본인 스스로도 쏟아붓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수업료를 싸게 안 하는 거예요. 수업료를 싸게 해봤어, 나도. 그럼 애들이 엉망진창이 돼요. 애들이 알바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료를 낮춰버리면 애들이 엉망진창으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숙제도 더 안 해오고. 근데 뭐
수업 비싸게 내는 지금 친구들도 숙제를 잘 안 하긴 하지만 더 심각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얻어내고자 한다면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노력을 말도 안 되게 쏟아부을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라고. 그래야 그걸 통해서 뭔가 될까 말까가 된다고. 아니면 적당한 기대 정도만 하고 하던가, 그 정도 기대만큼의 투자만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잘 봐요. 내가 맨 처음에는 그런 애들 많아. 내가 수업하면서도 정말 많이 봤고. 그런데 입시 초반에는 목표가 한예종이야. 그래서 막 수업도 알아보고, 내 수업 듣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업도 알아보고 해서 막 시간 내서 가서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가능성도 너무 희박하고 학교가 너무 빡세고 입시도 빡세고 해서 선택지를 넓혀, 본인 스스로. 그래서 원래 온리 원 예종이었는데, 아니면 뭐 좋은 학교들 뭐 있죠, 온리 원 서울대라든지 뭐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열어줬죠. 그래서 그래도 뭐 국민대, 과기대, 뭐 어딨냐, 나 잘 모르겠어. 뭐 숙대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열었어. 그럼 이제 입시 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서울이면 괜찮을 것 같아가 돼요. 그리고 수능을 다 보고 나오면 한국에 있는 학교는 어디든지 가면은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그게 수순이에요. 그렇게 점점 자기 기준이 내려가는 거야. 그 자기 기준이 내려가면 자기가 이뤄낼 성과의 그 결과도 점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허용 가능한 나의 저점이 점점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고점이 높은 게 아니라 저점이 높은 게 중요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 이하는 용납이 안 돼. 내가 나 스스로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거 이하는. 그러면 거의 그 정도까지 가. 근데 이 저점이 낮아진다는 건 내가 용납 가능한 게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납 가능한 게 많아지는데 인간의 뇌는 원래 노력을 최소한으로 기울이게, 고생을 안 하게 자기 스스로 세팅을 한다는데, 그럼 당연히 점점 더 쉬운 길을 찾겠지. 덜 힘든 길을 찾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을 찾고. 근데 가능성이 왜 높아?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야. 가치가 높으면 가능성은 낮아요, 원래. 누가 가치도 높은데 가능성도 높아?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단 하나도. 가치가 높으면 가능성은 진짜 무슨 절박할 정도로 낮아. 절망적일 정도로 낮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지. 그걸 이뤄낼 가능성이 그만큼 낮으니까. 근데 초반에는 그 낮은 가능성에 내가 나 자신을 던져보겠다 하고 어떤 야망을 품고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위험해 하면서 자기의 선택지를 넓히기 시작하지. 그러면 넓히면 그 넓힌 거에 최저로 간다고. 90%가. 내가 애들을 몇 년간 봐서 알잖아요. 10년간 봐서 알잖아요. 그 중에 자기의 저점보다 높은 학교로 가는 게 오히려 소수고, 내 저점보다
내 저점인 학교를 가죠. 대부분. 그러니까 위험한 건 내 고점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 저점이 내려가는 게 위험한 거야. 고점이 내려가는 건 오히려 괜찮아. 왜냐면 그건 스스로가 현실적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종을 목표로 삼았다가 이 목표는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한테 적절하지 못해서 목표를 예를 들어 조금 낮춰. 고점의 목표를. 그래서 그게 되게 미묘한데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스스로. 지금 내 기준에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돼. 근데 99%는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 그럴 거야. 이 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이제 막 한 3개월, 4개월 뒤에 막 이렇게 보게 될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점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허용할 수 있는 최저치, 용납할 수 있는 최저의 기준치가 낮아지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제일 위험한 거.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건 오히려 현실적이다. 어쨌든 오늘도 또 안내 영상 찍는다 그러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시고 할 거 많아요. 여러분들 할 거 많아. 예종 입시, 조형예술과 입시에 얘기하면서 그냥 뭐 적당히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그냥 싹 무시하면 됩니다. 그거 다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했다고 지도 힘들게 했으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의 형태, 특히 고3 학생들은 거의 필수야. 재수, 삼수, 그 다음에 나이 좀 많이 먹은 학생들은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들어봤을 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친구도 드물긴 하지만. 근데 고3은 필수야. 기본적으로 실기 수업이랑 그 다음에 온라인 문해력 수업을 같이 들어야 돼요. 실기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미 수업 듣고 있는 친구도 실기 수업만 듣는 고3 학생은 없어요. 고3 다 온라인 문해력 수업과 오프라인 실기 수업을 같이 들어요. 고3은 문해력을 기를 경험치가 너무 부족해.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그 와중에도 책을 정말 강박적일 정도로 많이 읽은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특히 미술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책을 어거지로라도 계속 읽어야 돼.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이드도 받아야 되고 발표 훈련, 내 생각 말하는 훈련, 짧은 시간에 글 읽고 이해하는 훈련, 어떤 컨텐츠를 보고서 핵심 뽑아내고 발표하고 얘기해보고 토론해보는 훈련, 이런 걸 다 해야 돼. 온라인 수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시너지가 나요. 저는 그냥 실기 수업만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다른 데 가서. 나는 그거는 본인한테 반쪽짜리도 안 되게 안 될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이제 받아서, 물론 받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수업 들어. 받으면 나는 돈을 벌겠지만 뭐 그 학생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아요. 내 기준엔. 내 수업을 적어도 들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해력 수업과 온라인 문해력 수업과 실기 수업, 오프라인 실기 수업, 요거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요게 완전히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여름방학 들어가죠. 여름방학 때 미술학원에서 뭐 하는지 다 알죠, 여러분들.
미술학원 특강하면서 하루 왼종일 그림 그리죠. 일주일 내내 나가서 그거 다 알 거야. 학부모님들도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시간을 또 채워야겠죠. 학원에 나와서.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기본치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 있다. 곧 이제 내신이 끝나고 방학 특강이 되면 그거만 염두해 두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길어서 끝까지 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수업에 방학 특강이 되면 그 다음 방학 특강 이후에 이제 실기 앞두고 한 2달 정도 그 정도는 좀 이 기본 이틀치 수업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수강료 비용이 부담이 꽤 크다 라는 거예요. 꽤 커요. 여러분들 이 제가 하는 수업이 저렴하지 않아요. 비싸요. 비싸. 내가 생각해도 비싸. 아니야. 그건 이제 학생 입장을 생각했을 때고 난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쏟은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얻은 노하우와 여기 그 들인 시간과 노력이 얼마인데 사실 그냥 뭐 어쨌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시고 염두를 하신 다음에 학생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봤다라고 한다면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나서 아 그래 해보자 라고 얘기가 됐을 때 상담 요청을 주세요. 괜히 이렇게 상담을 했다가 뭐 너무 저기 비용이 크네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소수 그룹으로 밀착형 맞춤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에 비해서 수강료가 당연히 비쌉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근데 그럼 수업의 퀄리티나 수업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면 학생분이 들인 돈만큼의 값어치 이상을 분명히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제가 그만큼 고민을 해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면서 그만큼 학생들한테 그거 이상의 가치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비용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돼요.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50분이나 찍어버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그래 내가 그래도 한번 예종이라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고 수업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투자에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데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냥 다른 곳도 다른 선생님들 다른 학원들도 잘 가르치는 데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래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보시는 것 같고 뭐 상담 요청이 학부모님이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는구나 뭐 이렇게 제가 또 인지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내 영상을 좀 많이 길게 찍었습니다. 요걸 참고하시고 상담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